140년 전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승인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성결교가 해외 선교지의 성결교 신앙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대와 국제선교단체 OMS가 함께 성결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확산을 위한 프레시 컨퍼런스가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면 전도 방식을 넘어 사회 속에서 교회가 폭넓은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에는 출산운동과 자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선교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드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승인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기도해온 가우초 목사는 140년 전 일본 감리교 선교의 책임자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은둔의 나라 조선의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조선을 방문하고 당시 교섭통상사무처 고관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윤허를 구하는 서한을 전달합니다. 이에 1884년 7월 2일 고종 황제가 의료와 교육 선교를 전격 허락하면서 감리교 선교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선교의 미랄은 이듬해 부활절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방한하면서 국내 선교에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됐고 배제학당과 제중원, 정동교회 등 병원과 학교, 교회 설립으로 이어져 구한말 민족의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종 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선교 초기 민족의 희망이 됐던 감리교 신앙 선배들을 따라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맥클레이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교회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또 감리회 신앙 고백을 되새기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 세계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교회의 일치와 협력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한다. 고종 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는 기감 각국 총무들과 평신도 기관 단체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리교 목회자로 구성된 셰퍼즈 합창단의 감사 찬양의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감은 140년 전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교회와 사회의 빛이 되는 감리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며 국내외에서 복음 전도에 힘써오고 있는데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현지인들에게 성결교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한 교류도 꾸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OMS와 함께 성결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이승규 기자가 찾았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강의를 듣는 이들의 얼굴이 진지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와 선교단체 OMS가 마련한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와 나이지리아 등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선교지의 신학교 교수 또는 선교사들입니다.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은 2주 동안 성결 신학과 성결교의 역사 등을 배웠습니다. 해외 선교지 사역자들에게 성결 신학과 성결교 역사를 가르쳐 선교지 학생들에게 성결교 신앙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I was thinking that I want to learn more about Wesley and his theology, not only that, his movement. So that's why I came to South Korea to learn about Wesleyan Holiness Seminar. OMS는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선교단체로 1901년 출범했습니다. 특히 한국 성결교회 태동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단체로 현재 75개국 50개 이상의 언어권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선교단체 중 하나입니다. 서울신대와 OMS가 진행하는 웨슬리안 성결연구 프로그램 역시 교육을 통해 성결신학과 성결교회 역사 등을 알려 선교사역의 영향력을 확장하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The things that they learned, they take back and they develop programs either at the seminaries or schools where they teach, or they go ahead and they do pastoral programs, pastoral seminars. 웨슬리안 성결연구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여름 2주 일정으로 선교지 교수 요원들을 초청해 세미나도 하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 등을 돌아보며 한국의 선교 역사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MS가 왕복 항공비 등을 후원하고 서울신대는 강의 장소와 숙박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신대는 과거 세계교회로부터 한국교회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웨슬리안 성결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교회 안에서의 위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쨌든 성장했고 또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 서구교회 너무 많이 닮아져가지고 여러 문제에 봉착했지만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웨슬리안 성결 연구 프로그램,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선교적 교회운동 확산을 위해 힘써온 프레시 컨퍼런스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면 전도를 넘어 사회 속에서 교회가 폭넓은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교회 밖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타문화권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내가 그 선교의 현장에 있다. 사실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프레시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다음 세대, 이주민, 비즈니스, 지역사회 등 다양한 선교 사례를 공유하며 전통적인 전도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선 이웃들의 삶까지 생각하는 총체적 활동이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즉,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필요를 교회가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처치 운동가 브라이언 샌더스 대표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필요 중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의미한 선교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be able to take people on an inner journey. I would say modern evangelism is not just telling people something,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Jesus, but it's helping them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ir need for God.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적 교회로의 노력이 교회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각 교회가 편협하고 협소한 교리적 차이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가 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폭넓은 선교 사역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 한 달 동안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케냐에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주거지가 침수된 이재민 30가구의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재민 160가구의 식량 키트를 제공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홍수로 식수 공급이 어려워진 4개 초등학교에 물통과 정수 알약, 학생 우비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케냐는 지난 3월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우와 홍수로 228명이 숨지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 기후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총회장 사생활 문제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통합총회사나 노회장들이 모여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통합총회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오는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노회장협의회장인 심영선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 기반을 흔드는 총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고 109회 총회 장소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노회장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며 노회장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노회장협의회는 기도회에서 총회의 현 사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해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출산운동과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드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천시 남동구에 파송한 선교의 전초 기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지점으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브랜치, 저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역에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교회가 저는 드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노년 고잔동 주민을 위한 마을 축제. 부녀회와 학교 동아리 등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드림교회가 여기 개청하면서부터 저희 노년 고잔동 주민들하고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영향력이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주민들한테 좋게 다가가고 있어서 더욱 더 화합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의 하나로 기저귀를 선물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 동에 출생 등록을 한 아이 수가 14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140명을 기준으로 출생 등록을 하러 오는 엄마들에게 저희가 하기스 기저귀 전달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 활동으로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주제로 거리 퍼레이드도 펼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 어려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연결시키는 일들 계속하고 있고. 업무에 지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나가는 퇴근길 응원전도. 카드 문구 예쁜 문구에다 적어서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시민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에게 화이팅 하면서 응원까지 해주시면서 가시는 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흔히 진상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 태극기 응원전도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드림교회는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의 아이들을 돕는 드림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학습 지도를 비롯해 주말 체험 활동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림 클래스가 주말에 학교나 기타 사회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도 쌓고 또 그런 상담과 멘토링 것들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드림 클래스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어 3년 연속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상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이루어지고 있는 목요 공감 예배. 목요 공감 예배는 특히 지역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입니다. 엄마들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까이 접근성도 좋고 또 이렇게 특강을 열어주시니까 저희가 뭐 친구 엄마들도 같이 와서 함께 들을 수도 있고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제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부모로서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도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드림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사명으로 내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을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키워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우리 마을이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저희들 끝까지 전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